해마다 건강검진 결과지가 우편으로 옵니다. 봉투를 열면 숫자가 빼곡합니다.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줄이 하나쯤 있습니다. 대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적힌 말들이 어렵습니다.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네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십니다. 맨 위에 총콜레스테롤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거나 빨간 글씨를 보고 덜컥 겁을 먹으시거나. 그런데 이 네 숫자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는 높아야 좋습니다. 오늘은 이 결과지를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으라는 이야기보다 먼저 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알아야 무엇을 바꿀지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은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상당 부분을 간에서 직접 만듭니다. 문제는 양과 운반 방식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라 피에 그냥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포장해서 실어 나릅니다. 이 포장의 종류가 LDL과 HDL입니다. 둘 다 콜레스테롤을 나르는 배 같은 것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결과지의 절반은 읽으신 겁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수치를 말씀드리지만 그 숫자로 스스로 진단하지는 마십시오. 목표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유는 두 번째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지 맨 위에 총콜레스테롤입니다. 가장 크게 적혀 있어서 이 숫자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200 미만을 적정 범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총콜레스테롤은 LDL과 HDL, 그리고 중성지방의 일부를 모두 합친 값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통에 넣고 잰 무게인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정반대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콜레스테롤이 210으로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HDL이 높아서 210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괜찮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LDL이 높아서 210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같은 숫자인데 뜻이 다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총콜레스테롤이 19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HDL이 아주 낮고 LDL이 높아서 우연히 합이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안심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콜레스테롤은 참고 숫자로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가 여기에 있어도 아래를 봐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맨 위 숫자에서 눈을 떼고 아래 세 줄을 먼저 보십시오. LDL, HDL, 중성지방. 이 세 개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두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왜 나쁘다고 할까요? LDL은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몸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배가 너무 많을 때 생깁니다. 남는 LDL이 혈관벽 안쪽으로 파고들어 쌓입니다. 쌓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좁히고 어느 날 터지면 혈전을 만듭니다.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LDL은 결과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아래로 내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LDL의 목표치는 그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이미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의 목표 숫자는 서로 다릅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더 낮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LDL 130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지켜봐도 되는 숫자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미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정상 수치 하나를 찾아 자기에게 대입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결과지를 들고 진료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위험도에서 LDL 목표는 얼마입니까?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숫자를 받아 적어두시고 다음 검사 때 비교하시면 됩니다. 내 목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관리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LDL은 생활 습관만으로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서 만드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아무리 조심해도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질의 영향입니다. 그런 경우 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결과지에서 유일하게 낮으면 문제가 되는 숫자입니다. 역할이 LDL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LDL이 콜레스테롤을 혈관 쪽으로 실어 나르는 배라면 HDL은 혈관벽에 쌓인 것을 걷어서 간으로 되돌리는 배입니다. 청소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개 60 이상이면 좋게 보고 40 미만이면 낮다고 봅니다. 여성은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그런데 결과지에서 이 줄은 대개 검은 글씨로 지나갑니다. 낮아도 빨간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이 괜찮은데 HDL만 낮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도 관리 대상입니다. 그럼 HDL은 어떻게 올릴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잘 안 올라갑니다. LDL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약으로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만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단위로 봐야 합니다. 둘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HDL을 직접 떨어뜨립니다. 끊으시면 몇 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보고됩니다. HDL이 낮은 분에게는 금연이 가장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셋째는 체중입니다. 허리둘레가 줄면 HDL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뱃살과 관련이 깊습니다. 넷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아서 하루 한 줌 정도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겠습니다. 술이 HDL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소량의 음주에서 그런 관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HDL을 올리려고 술을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술은 다음에 말씀드릴 중성지방을 크게 올리고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큽니다. 네 번째는 중성지방입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대개 150 미만을 적정 범위로 봅니다. 이 숫자는 다른 셀과 성격이 다릅니다. 훨씬 잘 변합니다. 며칠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눈에 띄게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검사 조건이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은 9시간에서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재야 합니다. 전날 밤 늦게 드시거나 술을 드시면 다음날 숫자가 크게 튑니다. 검진 전날 저녁 회식을 하시고 다음날 결과에 놀라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숫자는 평소 상태가 아니라 어젯밤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물은 드셔도 됩니다. 커피에 설탕이나 프림을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중성지방은 무엇 때문에 올라갈까요? 콜레스테롤과 달리 이건 기름진 음식보다 다른 둘의 영향이 큽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쪽으로 대사됩니다. 중성지방만 유독 높은 분들은 음주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술을 줄이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둘째는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이 든 음료, 과자, 빵, 흰쌀밥. 남는 당은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기름을 안 먹었는데 중성지방이 높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2화에서 말씀드린 믹스커피와 주스가 여기에도 걸립니다. 셋째는 과일입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이고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성지방이 높은 분이 하루에 과일을 여러 접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좋으니 많이 먹자는 생각에서입니다. 과일의 당도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주먹 하나 정도로 두시면 됩니다. 특히 갈아서 드시는 것보다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양제 이야기는 마지막 항목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달걀 끊어야 합니까? 오랫동안 달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구가 쌓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액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습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덜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지침들은 달걀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 한두 개 정도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둘이 간에서 LDL을 더 만들게 만듭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보다 영향이 큽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비계, 삼겹살, 갈비, 버터, 생크림, 치즈 같은 유제품의 기름, 그리고 라면과 과자에 들어가는 파뮤 같은 기름입니다. 트랜스지방은 기름을 굳히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으로 만든 과자와 튀김입니다. 요즘은 함량이 많이 줄었지만 여러 번 튀긴 기름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천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달걀을 세는 대신 고기의 기름 부위를 줄이세요. 살코기로 바꾸시고 눈에 보이는 비계와 껍질은 떼어내세요. 굽거나 튀기기보다 삶거나 찌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튀김과 과자를 줄이시는 것이 달걀을 끊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면 좋은 것이 섬유질입니다. 귀리, 보리, 콩,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흰쌀밥에 보리나 귀리를 조금 섞는 것부터 해보세요. 6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지에 빨간 글씨가 뜨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중성지방을 확실히 낮추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고용량 제제입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은 LDL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중성지방과 LDL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홍국입니다. 붉은 누룩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특히 주의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홍국에는 콜레스테롤 약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위험합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 홍국을 같이 드시면 같은 성분을 2번 드시는 셈이 됩니다.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홍국 제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일부 제품에 들어있고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을 대신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흔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귀리,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를 많이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전체 식사에서 포화지방을 줄이고 섬유질을 늘리는 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평생 먹어야 하느냐, 간이 나빠지지 않느냐. 이 질문은 담당 의사에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스스로 약을 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수치가 좋아진 것은 약이 듣고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끊으면 대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판단은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총 콜레스테롤은 참고 숫자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쳐놓은 값이라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둘, LDL이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위험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셋, HDL은 높아야 좋습니다. 낮다면 금연과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넷, 중성지방은 술과 단순당의 영향이 큽니다. 검사 전 9시간에서 12시간 공복을 지키셔야 제대로 나옵니다. 다섯, 달걀 개수를 세는 것보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홍국처럼 약과 성분이 겹치는 건강식품은 반드시 확인하고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2번째입니다. 다음 진료 때 이 한 문장을 물어보세요. 제 위험도에서 LDL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 숫자를 적어 오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은 실천하신 것입니다. 검사 주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수치가 경계에 있거나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정한 간격으로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결과지는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한 번의 숫자보다 몇 년에 걸친 흐름이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작년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진료실에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결과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진단과 치료 결정은 여러 검사와 병력을 함께 보고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치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드시고
임의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 걸을 때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팔이나 턱으로 퍼지거나 식은땀이 함께 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올해 결과지를 한 번 더 꺼내보시는 것으로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